매년 연휴가 끝나면 수백만 그루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향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만약 제가 이 트리를 집 밖으로 내놓을 때마다 정원에 필요한 귀중한 보물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버리는 이 마르고 뻣뻣한 나무는 모든 텃밭 가꾸는 분들에게 진정한 만능 해결사 역할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들은 강력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무료인 이 조력자를 놓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밭을 살리는 생명의 묘약으로 바꾸는 모든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트리를 활용해 작물을 보호하고 토양을 개선하며 심지어 수확량까지 늘리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시게 될 겁니다. 낡은 트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십시오. 다시는 트리를 쓰레기통으로 가져가지 않으리라 장담합니다. 트리를 버리는 관습은 트리를 장식하는 관습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입니다. 우리에게 이 행동은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징이죠. 하지만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자연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숲속에 쓰러진 나무는 곤충의 집이 되고 버섯의 양식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식물을 위한 비옥한 영양층을 형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순환고리입니다. 그러나 도시에서 사는 우리는 이 순환고리를 끊어버렸죠. 우리는 2주 동안 자연으로부터 나무를 가져와서 수십 년 동안 아무 쓸모없이 썩으며 메탄을 방출하는 쓰레기 매립지로 보냅니다. 땅과 훨씬 가깝게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모든 자원의 가치를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화덕에서 나온 재는 비료로,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사용했죠. 저는 그분들이 이 소나무나 전나무 가지에도 분명 요긴하게 쓸 곳을 찾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백 년 된 지혜에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우리의 정원 가꾸기를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지식을 다시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올바른 준비입니다. 서둘러 트리를 통째로 밖에 내보내지 마세요. 우리는 트리를 해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뾰족한 소리프로부터 손을 보호할 두꺼운 장갑과 날이 잘 드는 전지갑이나 작은 톱이 필요합니다. 작업 목표는 모든 가지를 최대한 줄기에 가깝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낸 가지들은 한쪽에 따로 쌓아두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트리 밑에 이미 떨어져 있는 소립들은 놓치지 말아야 할 귀한 자원입니다. 절대 버리지 마세요. 빗자루로 깔끔하게 쓸어 담아 봉투나 양동이에 보관해 주세요. 이제 세 가지 요소로 분리되었을 겁니다. 첫째, 떨어진 소립. 둘째, 소립이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셋째, 앙상한 줄기, 즉 몸통이죠. 이 세 가지는 각각 정원에서 아주 특별하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트리에서 반짝이 장식, 은사, 그리고 인공눈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러한 합성 물질들은 토양에 전혀 필요 없으며 식물과 미생물 모두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간단한 준비 단계가 바로 나무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재활용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정원사들의 숨겨진 보물, 바로 소립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소립에는 대체 어떤 특별함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작은 바늘 모양의 잎이들은 사실 유익한 물질의 보고입니다. 에센셜 오일, 각종 비타민, 카로틴, 그리고 미량 원소까지 가득 들어있죠.
하지만 우리 정원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피톤치드입니다. 피톤치드는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는 휘발성 물질인데요. 박테리아나 곰팡이의 성장과 발달을 억제하고 심지어 특정 해충을 쫓아내는 역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나무는 천연 소독제이자 살균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소립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천천히 분해되면서 토양을 유기물로 풍부하게 만들고 이로운 토양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소립 자체의 구조 덕분에 흙이 훨씬 더 느슨하고 통기성이 좋아지며 이는 식물 뿌리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비가 온 뒤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무거운 점토질 토양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이처럼 밭에 소립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땅의 진정한 치유 효과와 구조 개선 작업을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점을 자연으로부터 완전 무료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자, 이제 많은 주말 농장이나 정원 가꾸는 분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가장 큰 미신을 깨뜨려 봅시다. 바로 소립은 흙을 심하게 산성화시켜서 작물이 자랄 수 없게 만든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원예 분야에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갓 떨어진 신선한 소립은 산성을 띠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신선한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등에서 사용되는 소립은 이미 대부분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이 소립들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산성도가 크게 약해집니다. 게다가 밭 전체의 pH 지수를 눈에 띄게 바꾸려면 겨우 나무 한두 그루 분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수년간 수톤에 달하는 소립을 쏟아부어야만 가능합니다.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온 소량의 소립을 멀칭 재료나 퇴비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은 산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해서 대부분의 식물들은 그 변화를 아예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 양은 수국이나 블루베리처럼 약한 산성을 좋아하는 식물에게는 오히려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성 토양을 완전한 산성토탄 흙으로 바꾸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두려움은 완전히 버리셔도 됩니다. 소립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득이 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제 소립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립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바로 멀칭 덮어주기입니다. 소립으로 하는 멀칭은 정말 환상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소립 멀칭은 토양의 수분을 탁월하게 유지해줍니다. 특히 건조한 여름철에 자주 물을 줘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주죠. 둘째, 촘촘하지만 통기성이 좋은 이 소립층이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김매기 하는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습니다. 셋째, 소립은 식물의 뿌리를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여름에는 토양이 과열되는 것을 막고 겨울에는 뿌리가 얼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지에서 소립을 떼어낸 후 원하는 식물 주위에 3에서 5cm 두께로 소립을 고르게 깔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흙에 섞거나 파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표면에 두세요. 소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분해되면서 토양에 유익한 물질을 공급하고 구조를 개선합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깔끔하게 정돈된 텃밭을 가꾸고 싶다면 이것이 바로 완벽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소립 멀칭을 해주면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해줄 식물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는 모든 식물들이 소립 멀칭을 환영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으뜸은 바로 정원 딸기, 즉 우리가 흔히 먹는 딸기입니다. 딸기밭에 소립으로 멀칭하는 것은 농사꾼들에게는 이미 아주 고전적인 재배 기술이죠. 소립은 흙의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땅에 닿는 것을 방지하여 부패나 잿빛 곰팡이병에 걸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게다가 그 뾰족한 구조 덕분에 잘 익은 딸기를 노리는 민달팽이나 달팽이에게는 효과적인 장벽 역할도 해줍니다. 또한 진달래과에 속하는 모든 식물들도 이 쏘립 간식에 열광할 것입니다. 로도덴드론, 아젤리아, 헤더, 에리카는 물론 블루베리와 크랜베리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쏘립 멀칭은 단순한 보호막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쏘립은 이 식물들의 생장에 반드시 필요한 최적의 산성도 pH를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의 뜰에 이런 식물들이 있다면 다 쓰고 남은 크리스마스 트리는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쏘립을 좋아하는 식물들은 이 외에도 또 많습니다. 많은 관상용 식물들도 이러한 덮개에 훌륭하게 반응하죠. 대표적으로 정원의 여왕이라 불리는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는 중성 토양을 좋아하지만 쏘립 멀치를 얇게 깔아주면 뿌리 부분의 겨울철 보온 효과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토양 산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성질이 있는 수국, 특히 큰 잎 수국도 쏘립 멀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쏘립 멀치는 수국이 산성 토양을 유지하게 도와 아름다운 파란색이나 남색 계열의 색상을 잘 발현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물론 정원에 심은 침엽수 그 자체도 빼놓을 수 없죠. 측백나무, 노간주나무, 가문비나무, 소나무처럼요. 쏘립 멀치는 이 침엽수들에게는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천연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숲속 낙엽층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익숙한 미세 기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백합이나 튤립 같은 국은 식물들도 이 가볍고 통기성 좋은 보호 덮개를 고마워할 겁니다. 아까 쏘립은 멀칭 효과 외에도 텃밭을 보호하는 강력한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톤치드, 기억하시죠? 이 성분이 바로 병원성 미생물과 싸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군입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나 비비추에 민달팽이 피해가 심하다면 그 주변에 뾰족한 쏘립을 뿌려보세요. 민달팽이의 연하고 약한 몸통은 이런 가시돋친 마사지를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먹이를 찾게 될 겁니다. 또한 쏘립 낙엽은 곰팡이성 질병 예방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딸기의 잿빛 곰팡이병이나 토마토, 감자의 역병 같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죠. 식물 사이사이에 쏘립을 깔아두면 곰팡이 포자가 자라기 힘든 불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물론 쏘립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미 병이 심하게 진행되었다면 전문적인 방제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것은 환경 친화적이며 완벽하게 무료인 도구입니다. 모든 텃밭 가꾸는 분들이 꼭 활용해 볼 만한 훌륭한 방법입니다.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식물을 위한 천연 약초차를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나무나 잣나무 가지 약 1kg을 준비하여 전정 가위로 잘게 자릅니다. 이것을 끓는 물이 아닌 뜨거운 물 10리터에 부어주세요. 뚜껑을 덮은 상태로 5일에서 7일 동안 이 용액을 우려냅니다. 이때 주기적으로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물은 쏘립에서 나오는 모든 유효 성분과 피톤치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무기가 막히지 않도록 추출액을 깨끗하게 걸러낸 후 물과 1:1 또는 1:2 비율로 희석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용액은 곰팡이성 질병을 예방하고 진딧물이나 응애 같은 해충을 쫓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베리류 관목인 블랙커런트와 구주베리가 이러한 처리에 아주 잘 맞습니다. 처리는 건조하고 바람이 없는 날,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 주세요. 이것은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고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트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예에서는 이 침엽수 가지를 덮개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식물에게 제공한 최고의 겨울철 보호막입니다. 부직포나 비닐 덮개와는 달리 이 가지는 습도와 열이 차는 온실 효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지의 구조 자체가 공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겨울 잠시 날이 풀리는 해빙기에도 식물이 습해지거나 썩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눈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어 따뜻하고 폭신한 눈더미를 만들어주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냉해 방지책이 됩니다. 가지가 잡아주는 눈 덮개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으며 단단하게 뭉치지 않고 폭신한 상태를 유지하여 단열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뾰족하고 거친 가지들은 설치류를 막는 훌륭한 방어막 역할도 합니다. 겨울철 어린 묘목이나 연한 순의 껍질을 갉아먹는 쥐나 토끼로부터 소중한 식물을 보호할 수 있죠. 이처럼 전나무 가지를 활용하면 보온, 통풍, 그리고 설치류 방지라는 세 가지 중요한 과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미를 솔가지로 덮어 월동시키는 방법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방법은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확실한 보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을 전정 가지치기과 흙 북주기, 흙 덮어주기를 마친 후 장미 뿌리 주변을 솔가지로 텐트 모양처럼 둘러줍니다. 가지를 너무 촘촘하게 덮지 마시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덩굴 장미의 경우 지지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 묶어주고 솔가지로 만든 푹신한 받침대 위에 눕힌 다음 위에도 다시 가지를 덮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만든 집어은 장미의 뿌리목과 눈싹을 가장 혹독한 추위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봄이 되어 강한 서리의 위험이 사라지면 덮개는 흐린 날에 서서히 걷어내야 합니다. 이는 장미가 강렬한 봄 햇살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방법은 수많은 원예가들에게 대대로 검증되었으며 다음 계절까지 여러분의 아름다운 장미를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이 끝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이러한 귀중한 월동 덮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한 공급원입니다. 겨울철 전나무 가지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바로 눈을 붙잡아두는 눈 보존 기능입니다. 이는 특히 바람이 계속 눈을 쓸어가버려 땅이 그대로 노출되고 추위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개방적이고 바람이 많은 지역에 아주 유용합니다. 마늘 같은 월동 작물이나 다년생 꽃, 딸기 등을 심은 밭에 전나무 가지를 꽂거나 덮어주세요. 이 가지들이 자연적인 울타리 역할을 하여 눈을 붙잡아 두면서 쌓이게 해줍니다. 밭에 눈이 많이 쌓일수록 식물의 뿌리는 더 따뜻해집니다. 눈이 일일치밀 쌓일 때마다 토양 온도가 약 1도씩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30에서 해심챔치 높이의 눈더미는 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뿌리가 얼어 죽는 것을 완전히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여러분의 식물이 겨울을 성공적으로 보내고 봄에 힘찬 성장을 시작하도록 돕는 놀랍도록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게다가 이 방법을 위해 따로 돈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용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버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이픽과 장아지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무의 줄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마 그걸 그냥 버리시려고요? 당연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나무의 줄기 역시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줄기를 몇 토막으로 잘라 바비큐 화로나 난로에 쓸 장작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침엽수 장작은 빠르고 화력 좋게 타오르는데 특히 그 향이 정말 기가 막히죠. 하지만 더 창의적인 활용법도 있습니다. 만약 톱이 있다면 줄기를 얇고 둥근 원목 슬라이스로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정원의 장식적인 길을 만들고 화단의 경계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화분 받침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정원에 자연적이고 전원적인 분위기를 더해줄 것입니다. 어떤 재주 좋은 분들은 이 줄기로 작은 새 모이통을 만들거나 심지어 정원용 벤치의 다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상상력만 발휘해보세요. 여러분은 이 나무 줄기를 정원에 유용하고 아름다운 장식 요소로 탈바꿈시켜 두 번째의 길고 멋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트리의 몸통과 굵은 가지들은 높은 이랑, 즉 온, 웬, 이랑을 만드는 훌륭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유래된 휴겔컬처, 휴겔쿨툴라고 알려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이랑 바닥에 천천히 분해되는 유기물, 이 경우에는 바로 나무를 깔아주는 것입니다. 먼저 도랑을 파고 잘게 자른 트리의 몸통과 두꺼운 가지들을 바닥에 깔아주세요. 그 위를 장아지로 채우고 다음으로 낙엽, 퇴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옥한 흙을 덮어줍니다. 나무가 천천히 썩는 과정에서 내부에서 열을 발생시켜 이랑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덕분에 봄의 다른 곳보다 훨씬 일찍 파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는 분해되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고 스펀지처럼 수분을 가득 머금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랑은 수년간 지속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비옥해질 것입니다. 이는 트리의 줄기를 단순히 처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텃밭에 오랫동안 지속 가능한 고효율의 구조물을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전나무 가지와 줄기 역시 퇴비더미에 매우 유용한 재료입니다. 이러한 나무 재료는 흔히 퇴비의 갈색 재료로 분류됩니다. 이는 탄소가 풍부하며 전체 퇴비 덩어리의 통기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통기성은 올바른 퇴비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주는 재료가 부족하면 퇴비 더미가 쉽게 뭉치고 산성화되어 숙성되지 못하고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퇴비에 넣기 전에 줄기와 두꺼운 가지들은 최대한 잘게 부수는 것이 좋습니다.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분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원용 파쇄기, 도끼 혹은 톱 등을 이용하여 재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게 부순 나무 조각은 질소가 풍부한 녹색 재료, 즉 깎은 잔디나 음식물 쓰레기 같은 재료와 층층이 번갈아 가며 넣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고품질의 영양가 높은 퇴비를 만드는데 귀중한 구조적 요소가 됩니다. 이 퇴비는 결국 밭으로 돌아가 최고급 비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가드닝 이야기는 접어두고 집안과 우리 자신에게 소립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 효능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피톤치드와 에센셜 오일은 식물에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깨끗하게 떨어진 소립을 조금 모아서 작은 사쇠나 천 주머니에 담아보세요. 이것을 옷장 안에 넣어두면 은은한 솔향을 더하고 좀벌레를 쫓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머니를 침대 머리맡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은은한 소립 향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만약 목욕을 즐기신다면 뜨거운 물에 소립 한 줌을 그냥 넣어보세요. 이것은 훌륭한 건강 증진 및 이완 요법이 될 것입니다. 소립에서 나오는 에센셜 오일은 호흡기 건강과 피부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축제가 끝난 후에도 겨울 숲의 일부를 집안으로 가져다 주면서 유익함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피해야 할 몇 가지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학물질로 처리된 목재는 절대 멀칭이나 덮개로 사용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방염 처리가 된 나무라든지 스프레이형 인공눈이 묻은 나무 등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토양과 식물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깨끗하고 천연적인 목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녹병이나 입마름병 같은 병증이 있었던 나무의 소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하면 텃밭에 병원균을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마세요. 침엽수 멀치층이 너무 두꺼우면 뿌리가 공기를 흡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5에서 7cm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약간의 산성화도 견디지 못하는 산성 기피성 식물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배추, 비트, 완두콩 같은 작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물들에게는 침엽수 멀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규칙들을 잘 지키면 여러분의 나무로부터 오직 이점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방법을 정확히 언제 사용해야 할까요? 솔가지, 전지목 덮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늦가을, 꾸준히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많은 눈이 오기 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리프로 멀칭을 하는 것에는 시기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봄입니다. 땅이 녹고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밭에 소립을 깔아주면 됩니다. 이는 봄철의 소중한 수분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잡초가 자라는 것을 즉시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멀칭은 여름 내내, 예를 들어 잡초를 제거하고 흙을 부드럽게 해준 후에 추가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겨울에 소립을 미리 준비해두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소립을 건조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 예를 들어 베란다의 자루나 창고에 보관하세요. 사용할 때를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밀봉된 플라스틱 봉투에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관과 시기적절한 사용이야말로 이 귀중한 천연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비결입니다. 정원에서 소립 등 침엽수 잎을 활용하는 것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한 번 시도하고 많은 일회성 작업이 아닙니다. 매년 꾸준히 소립 등을 토양에 섞어주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토양의 구조와 구성을 개선해줍니다. 흙은 더욱 부슬부슬해지고 수분을 잘 머금으며 통기성까지 좋아집니다. 흙 속에서는 지렁이와 유용한 미생물들이 활발히 번식하며 이들이 유기물을 식물이 바로 쓸 수 있는 영양분으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토양은 훨씬 더 살아있는 흙으로 변모합니다. 여러분은 식물들이 병치레를 덜하고 가뭄을 잘 이겨내며 더욱 안정적인 수확을 올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밭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공익을 위해 작동하는 작은 숲의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유기농 또는 자연농업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연과 싸우려 하지 않고 자연이 가진 도구를 활용하여 자연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로 이 놀랍도록 접근하기 쉽고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버리는 대신 정원에서 활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더욱 의식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향한 작지만 매우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는 곧 매립지로 향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행위입니다. 또한 화학 비료나 덮개 재료를 구매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개인의 금전적 절약은 물론 그 생산에 투입되는 지구의 자원까지 아끼게 됩니다. 땅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천연 유기물로 더욱 비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행동은 자연과 그 순환에 대한 존중의 상징이며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의 전통과 환경보호 사이에 조화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쓰레기에서 소중한 자원으로 바꾸는 것은 단순한 정원 가꾸기 팁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무분별한 소비 문화에 대한 작지만 확실한 개인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여러분의 정원을 더욱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더욱 깨끗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단순히 명절 분위기를 내는 장식품이 아니라 정원 가꾸기에 유용한 다재다능한 도구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트리의 침엽 소립판은 수분을 보존하고 잡초 성장을 억제하며 해충과 병충해까지 막아주는 아주 훌륭한 멀칭 재료가 됩니다. 또한 과도하게 산성이 강하다는 오해도 풀었죠. 그래서 딸기, 수국, 장미는 물론 침엽수 식물에도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가지들은 통기성이 좋고 따뜻한 겨울 덮개가 되어줍니다. 이는 극한의 추위와 설치류로부터 식물을 보호하고 밭에 눈을 가두어 보온 효과를 높이는 데 최고의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나무의 몸통, 줄기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장식 요소로 활용하거나 온실 따뜻한 흙, 만들기의 기초 재료 또는 퇴비의 귀중한 성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크리스마스 트리를 그냥 버리는 것은 정말 큰 낭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료이고 친환경적이며 정원을 개선하는 데 놀랍도록 효과적인 도구를 손에 쥐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자연에는 쓰레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자리를 찾지 못한 자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축제의 중심이었던 나무가 오늘은 여러분의 텃밭을 지키고 영양을 공급하는 귀한 존재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말 일상적인 것들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나요? 쓰레기 매립지에 쓰레기 더미를 늘리는 대신 여러분의 트리는 새로운 삶의 주기를 시작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에 대한 현명한 접근 방식이 가진 마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고 여러분의 연말연시 나무에게 새로운 삶을 줄 영감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정원과 텃밭을 위한 유용한 팁들을 놓치지 않도록이요.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명절이 끝난 후 이 트리를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법이나 꿀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아이디어를 교환해 봅시다. 분명 우리 모두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